참사 4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슬픔은 깊어지고 아픔이 더 커져간 4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 유가족이었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 또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광장을 수놓은 수많은 촛불들도, 문재인 정부의 탄생도,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려는 모두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또한 세월호 아이들의 소망을 천금보다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하늘 같은 국민의 생명이 국가 권력의 무능함으로 다시는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조속히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거듭 촉구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유가족의 눈에서 더 이상 피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황전원위원회에 대해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조속히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능한 국가를 대신해 구조에 나섰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영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시급합니다. 고 김관홍 잠수사법, 즉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법사위에 묶여 있는데 이 또한 더 이상 처리가 늦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론사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당시 언론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 태도였습니다. 국민들은 세월호로 참담한 마음이었고 언론의 보도에 분노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언론은 때로는 흉기였고 칼날이었고 잔인함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해 언론을 비하에 부르기 시작했던 것도 그때였습니다. 2014년 4월 우리 언론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2018년 4월 우리 언론은 과연 달라졌는지 의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동행이라는 인권 침해 발언을 언론은 그 발언을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고 심지어 확대 재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과장, 자극적 언어가 지난 일주일간 제1야당의 지도부와 대변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 누구 하나 따끔하게 지적하는 언론이 없었다는 점도 유감스럽습니다. 마치 김경수 의원이 배우인 것처럼 보도되는 어제 댓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하면서 2018년 4월 언론과 2014년 4월 언론은 과연 무엇이 달라졌나 하는 생각, 그리고 동시에 그때나 지금이나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는 보다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온 국민이 슬픔과 아픔을 되새겨본 오늘 야당은 여전히 정쟁과 정치 공세로 날을 새고 있습니다.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김기식 원장 문제나 뒤에 다시 말씀드릴 소위 댓글 사건을 두고 물 만난 고기 마냥 정치 공세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해야 할 일을 젖혀두고 국회는 내팽개쳐 버리고 오로지 정치 공세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민생국회, 개헌국회가 되어야 할 4월 임시국회가 벌써 3주차 개정 휴업 상태입니다. 벌써 4월에 반이 헛되이 흘러갔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재미 좀 보겠다는 심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로 인해 국회 운영은 고사하고 시급한 현안 대응도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안도 무려 9,000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한시가 시급한 이런 상황에 한가하게 국회 보이콧에만 열을 올리는 야당을 보며 대한민국 야당이 맞는지 뭐 이런 야당이 다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해결하는 민생국회,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개헌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그 시작은 4월 국회의 조건 없는 정상화입니다. 먼저 극심한 청년 실업과 한시가 급한 고용위기 지역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여야 차원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부당하게 박탈되는 위헌 상태에서는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지난주 야3당 원내대표들이 우리 당과 자유한국당에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하는 사안을 전달했는데 그 취지와 진정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무더기 추천하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원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지만 댓글 여론 조작 행위와 같은 범법 행위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법당국은 이번 드루킹 사건에 대해 자금 출처, 범법의 구체적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기초 자료가 누설된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은 3가지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애초 우리 당이 의뢰한 수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민주당과 관련이 없고 민주당이 배후일 수가 없습니다. 둘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상 불법 여론 조작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론 악화로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여론 조작 피해자가 여론 조작의 배후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건의 성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셋째, 김경수 의원은 사건을 일으킨 자들이 대선 이후 무리한 인사청탁을 해왔고 그것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이의 관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라 저는 봅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실만 확인해도 정답이 뻔한 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퍼붓고 있는 일부 야당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도를 지나친 악의적 명예훼손이며 아니면 말고식의 전형적 구태정치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부의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조직적으로 개입한 과거의 댓글 조작과 차원이 다른 개인의 일탈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치공세의 모습이야말로 물타기의 전형입니다. 그런다고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일이 없어지겠습니까? 정말 자중하기 바라며 이젠 제발 일 좀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